어머님, 이제 와서 이 비천한 며느리의 손을 잡으시는 겁니까? 그 길은 어머님이 직접 선택하신 길입니다. 이제 그 대가를 저보고 대신 지라 하지 마세요. 세월 따라 흐르는 옛날 이야기 가람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마련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어떤 이는 진심을 택하고 어떤 이는 눈앞에 번쩍이는 재물을 택하지요. 평생을 장터의 먼지 속에서 뼈가 굵은 노모, 정씨 부인은 스스로를 영리하다 믿었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믿는 것이 험한 세상을 버티는 유일한 지혜라고 굳게 믿었지요. 하지만 그 영리함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비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선 후기 한성 성저심리의 한 작은 마을. 사람들은 그저 낡은 초가에 사는 가난한 노파라 여겼지만 그녀의 품 안에는 남몰래 모은 엽전 꾸러미와 장터의 목 좋은 상점 문서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식보다 돈을, 진심보다 영악함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노모. 그날 그녀가 내린 비정한 결정은 10년을 제 자식처럼 모신 착한 막내 며느리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대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돈에 눈 멀어 사람을 버린 어느 노모의 뒤늦은 탄식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길을 떠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노모 정씨 부인은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보따리 하나로 두 아들을 키워낸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장부상의 숫자처럼 보였지요. 그녀는 입버릇처럼 며느리들을 앉혀놓고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착한 것만으로는 집안을 지킬 수 없다. 곳간이 차야 예절도 나고 엽전이 두둑해야 사람 대접도 받는 법이야. 마음씨 고운 건 장터에서 소 한 마리 값도 못하는 법이지. 큰 며느리 윤 씨는 그런 노모의 속내를 귀신같이 읽어냈습니다. 말이 분명하고 셈이 빨랐으며 노모의 비위를 맞추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노모는 장터에서 돌아온 큰 며느리와 마주 앉아 엽전을 세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큰애 윤 씨는 영악해. 장터 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앞날을 내다보는 눈이 있어. 무너져가는 집안을 일으키려면 저런 독종이 있어야지. 그렇고 말고. 반면 막내 며느리 연화는 달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노모의 요강을 비우고 쇠죽을 끓이고 하루 종일 밭일을 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묻는 말에만 겨우 답하고 손부터 움직이는 연화를 보며 노모는 혀를 찼습니다. 막내 저것은 어째 저리 미련할꼬. 둔해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모르니 저래서야 어디 내 식구들 배불리 먹이겠어. 마음이 고운 게 밥 먹여주나 장터에 내놓으면 말 한마디 못하고 손해만 볼 위인이야. 노모는 연화의 정성을 무능으로 치부했습니다. 연화가 밤새 정성껏 달인 한약보다 큰 며느리가 장터에서 사온 비싼 영양제가 더 귀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비뚤어진 저울질이 며느리의 가슴 속에 서늘한 응어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노모는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찬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던 어느 섣달금은 밤이었습니다. 노모는 두 아들과 두 며느리를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노모의 앞에는 낡은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모는 위엄 있게 목청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 오늘 너희를 부른 것은 이제 내 기력이 다하기 전에 이 집안의 살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노모는 괴짝을 열어 노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장터 미국 상점의 문서와 그동안 모은 전대의 태반이었습니다. 노모는 그것을 큰며느리 윤 씨 앞에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자, 이 상점과 전대는 큰애 너희가 가져라. 큰며느리,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큰며느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반면 막내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모는 연화를 힐끗 보더니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막내야, 너는 천성이 무르고 재주가 없다. 장사를 맡겨봐야 미천만 까먹을 게 뻔하니 너희에게는 저 산비탈, 척박한 돌반 몇 마지기와 이 낡은 초가를 주마. 서운하다 마라. 이것도 다 각자 제 그릇대로 챙겨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다 각자의 그릇대로 챙겨주는 것이라는 노모의 말은 10년을 공들인 며느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가 꽂혔습니다. 그 서슬퍼런 말등에 떠밀려 연화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10년 세월 시어머니의 마른 발을 씻기고 수발을 들었던 그 정성이 재주 없음이라는 말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소부는 따르겠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노모는 그 슬픔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큰며느리가 보여줄 화려한 성공만을 머릿속에 그릴 뿐이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큰집은 기다렸다는 듯이 몸집을 불렸습니다. 큰며느리 윤 씨는 시어머니의 방식보다 더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관아의 군포 납품을 독점하기 위해 비싼 이자의 빚을 내어 장바닥을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의 큰 집이 곧 천석군이 되겠네라며 부러워했습니다. 노모 역시 어깨가 으쓱해져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쳤지요. 하지만 세상 일은 노모의 장부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중간 업자가 관아의 돈을 가로채 도망쳤고 큰 집의 창고에는 납품하지 못한 물건들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쳤고 관아의 포교들은 압류, 딱지를 들고 큰 집 대문을 부수듯 들어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노모가 버선발로 큰 집에 달려갔을 때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노모가 경악하며 큰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 많던 곡식은 어디 가고 창고가 왜 텅 비어 있는 게야? 그러자 살갑게 굴던 큰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노모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그깟 푼 돈 좀 쥐어주시면서 얼마나 생색을 내셨습니까? 처음부터 미천을 넉넉히 주셨으면 이런 위기는 안 넘겼을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누굴 탓하세요? 다 어머님이 복이 없어서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노모는 차가운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장터에서 굴은 노파였지만 제 자식처럼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은 처음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내 눈은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거늘. 이제 와서 내가 틀렸다는 말을 내 입으로 어찌하겠느냐. 내 평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데 내가 장님이 아니었더냐. 빈털터리가 된 노모를 받아준 것은 결국 자신이 내쫓았던 막내 며느리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산비탈 돌밭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연화는 말없이 노모를 방으로 들였고 예전처럼 따뜻한 숭늉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연화가 아니었습니다. 밥상은 정갈했으나 연화의 입에선 따뜻한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노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때 건너방에서 연화의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등잔불 아래서 홀로 거친 손마디를 어루만지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알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바보처럼 참으면 진심이 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왜 저는 늘 뒷전이었나요? 왜 제 정성은 엽전 한 푼보다 못했나요? 제가 얼마나 더 아파야 저를 사람으로 보셨겠습니까? 벽 너머로 그 절규를 듣는 노모의 가슴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못된 자존심은 끝내 미안하다는 사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노모는 그저 차가운 방바닥을 긁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큰아들이 빚쟁이들에게 끌려가 관아 옥바라지를 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노모는 결국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염치마저 저버렸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방으로 기어들어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야,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안다. 하지만 내 큰댁이 죽게 생겼다.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비녀랑 밭 읽고 모은 쌈짓돈 좀 내놓아라. 이번 한 번만 내 큰 집을 구해주렴. 연화는 한참 동안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차갑게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연화의 눈빛엔 예전의 순종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 돈은 제 아이들이 겨울을 날 마지막 식량입니다. 어머님은 돈을 위해 저를 버리셨지만 저는 자식을 위해 이 돈을 지킬 것입니다. 어머님이 선택하신 길입니다. 욕심의 대가를 왜 저보고 대신 치라 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것은 10년 묵은 한이 서린 서늘한 거절이었습니다. 노모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마음을 다하며 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모는 문설주를 붙잡고 힘없이 물었습니다. 정녕 가려느냐? 나를 이리 혼자 두고? 연화는 보찜을 고쳐매며 마지막으로 노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함께 산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옥인데 곁에 있은들 무엇하겠습니까? 어머님 곁에는 이제 어머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던 허망한 탐욕만 남겨두고 가렵니다. 떠나는 것도 이제 제 선택입니다. 연화가 대문을 나서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노모는 홀로 남겨진 빈 마당에 주저앉아 지는 달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붙잡아야 할 때 붙잡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내가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든 돈만 보았구나. 늙은 내 눈이 밝은 줄 알았더니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눈먼 장님이었어. 마루 위에는 주인 잃은 한숨과 노인의 마른 눈물 자국만 남았습니다. 몇 해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이웃 고을에서 정직한 손맛으로 소문난 국수집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을 씻기지도 굽실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운 그녀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평온했습니다. 반면 노모는 큰아들의 뒷바라지에 남은 기력을 다 쏟아붓고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임종의 순간 그녀가 부른 이름은 큰며느리가 아닌 자신이 모질게 내쳤던 막내 며느리 연화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착하면 복을 받는다는 뻔한 전래동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린 선택이 훗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는지 보여주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사람 가슴에 박은 대못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뽑히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떠남으로써 자신을 지킨 막내 며느리와 남음으로써 자신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늘 어떤 여운이 남으십니까? 세월을 따라 흐르는 옛 이야기. 가람야담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더 깊고 뜻깊은 옛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람야담이 들려드리는 지혜로운 인생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